뭐 말하자면 첫 경험 뭐 이런 얘기를 혹시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데요. 그래서 저희 집이 산에서도 가깝고 바다에서도 가깝고 아주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뭐 산도 한 30분 뭐 1시간 가면 제법 깊은 산이 나오고 바다도 조금 뛰면 한 30분이면 바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뭐 무지하게 재밌게 잘 놀았는데 저는 어려서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산하고 바다 중에서 바다를 훨씬 좋아했어요. 어쩌면 미국 유학을 갈 때도 성적이 좋았더라면 성적이 너무 나빠갖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28대학에 지원서를 내가지고 하여간 한 군데만 대라. 그래도 2군데 돼가지고 이제 2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간 건데 내륙에 있는 대학에 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육상 생태계를 연구하는 생태학자가 됐지만 아마 바닷가에 있는 대학으로 갔으면 난 지금 해양 생태학을 전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는데요. 산의 강릉 지역의 산들은 대개 침엽수가 아주 압도적으로 우점종인 산들이래 갖고 산에 가면 사실 재미는 없어요. 나무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그리고 뭐 관목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땅이고 키 큰 나무들 그냥 좋긴 한데 아기자기한 맛이 별로 없는 거죠. 뭐 곤충도 어렸을 때도 산에 가서 곤충을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곤충은 오히려 집 근처에 왜냐하면 많은 곤충들이 약간은 훼손된 지역에 더 잘 사니까 그런 데서 많이 봤고 우리 소 묶어놓은 데서 쇠똥구리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놀았지 산에 가면 그렇게 재미있는 아기자기한 게 많지는 않았어요. 바다는 달랐어요. 바다는 뭐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아이도 아니었지만 개헤엄하면서 자맥질하면서 그런 거 뭐 바위 틈으로 별의별 거 다 있었고 그래서 바다가 너무 재밌고 좋았죠. 바다는 저한테는 다양성 그 자체인 거고 산은 그냥 웅장하고 시원하고 그냥 멋있고 그래서 아마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면 해양학자가 됐을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다양한 생물들을 바다에서 늘 만났던 그 감흥이 늘 새로웠던 것 같아요. 뭐 말미잘 뭐 별의별 그 바다 동물들이 거기 굉장히 다양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생물 다양성에 이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미국 유학 갈 때 기회가 안 돼서 이제 내륙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갔고 곤충을 공부하면서 이제 생태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뜻밖의 곤충이 한국에서 자랄 때는 뭐 곤충이래 봐야 논에서 벼메뚜기 잡았던 기억, 뭐 방앗개비 뭐 몇 개 없잖아요. 잠자리 잡은 기억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실제로 곤충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숙제가 뭐였느냐 하면 곤충들의 과 우리가 이제 무슨 과 하잖아요. 계문, 강목, 과속종 저 젊은 친구들은 거꾸로 외웠던데 세대차가 있는데 그 과를 100과 곤충을 채집해서 동정해갖고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에.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거 하느라고 뭐
정말 허구한 날 시간만 조금만 나면 잠자리 채들고 온 뒷동산 뭐 다 돌아다녔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다양한 그 곤충 채집 박스에 굉장히 그 뭐 100과 이상의 곤충을 채집하려면 얼마나 다양한 곤충들을 채집했겠어요. 그야말로 뭐 수백 표본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출하는 거죠. 그거 하면서 곤충의 그 다양성 매력에 이제 또 쏙 빠져든 거죠. 성격, 원래 성격으로 그 다양하지 않으면 쉽게 그 흥미를 잃어버리는 성격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태어나서 제가 살고 있으면 보나마나 약 먹고 살 텐데, 약간 ADHD 기질이 농후한 아이였을 테니까, 어려서 저희 부친이 그래서 절 데리고 외출을 안 하려 그랬어요. 워낙 부산스럽고 아이가 그냥 어디 하나 집중 못하고 그냥 온갖 걸 다 찝쩍거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균일한 무슨 시스템 이런 데는 거의 흥미가 없어요. 뭔가 막 여러 가지가 막 그냥 다양하게 막 섞여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해서 그거 들여다보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다양성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 그 속성을 타고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어려서 그 자맥질하고 놀던 바다, 그게 아마 저한테는 첫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 제인 구달 박사님을 우연하게 만나면서 이제 시작된 여정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그 성격은 되게 오지랖이 넓은 성격이지만 별로 용감한 성격이 아니라서 큰 일을 이렇게 저지르는 걸 사실은 잘 못해요. 그래서 자진해서 제가 무슨 재단을 만들거나 그런 일은 아마 그런 상황이었으면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뿐이지, 뭔가 거대한 걸 막 기획해갖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뭐 그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인 구달 박사님을 우연하게 이제 만나고, 그때가 95년도였는데 그때 아마 구달 박사님이 최초로 한국에 방한하셨을 때인데, 그 구달 박사님을 어느 잡지사에서, 과학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미국 구달 박사님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흠모하고 그랬는데, 그 이상하게 보스턴에서 10년을 살았는데 보스턴에 다녀가셨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여간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강연장에 가보거나 뭐 먼 발치에서도 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분인데 한국에 서울대 교수로 온 지 뭐 한 1년밖에 안 됐을 시점인데 구달 박사님이 한국에 오셨다? 인터뷰를 좀 해줄 수 있느냐? 뭐 그냥 우리말 표현으로 버선발을 달려갔죠. 저만 간 게 아니라 내 아들도 따라갔어요. 그때 그야말로 초등학교 들어갈까 말까 뭐 그 정도인데, 이놈은 저보다 구달 박사님 책을 더 많이 읽은 거죠. 그 구달 박사님을 인터뷰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쥐가 먼저 나서는 거예요. 너 가면 안 된다고. 근데 뭐 울고불고 해서 어떻게 해요? 데려갔어요. 그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제 한 사람이 이제 그 녀석을 데리고 저쪽에 앉아 있고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구달 박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통제불능 상황이 계속 벌어진 거죠. 계속 가까이 와가지고 질문을 지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읽은 책에서 뭐 이런 걸. 근데 구달 박사님이 결국은 이제
제 아들을 이제 안고 제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주로 그놈 질문에 답하면서 인터뷰가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때 하여간 인연으로 그냥 저는 이제 구다 박사님을 그야말로 이제 온전히 마음속에 이제 담게 된 거잖아요. 영장류를 연구하고 싶은 게 어려서부터 사실은 꿈이었을 텐데, 그 어려서 창경원에 시골 시골서 할아버지들만 오면 창경원 구경을 시켜드려야 돼갖고, 창경원에서 제법 유명한 아이였거든요. 하도 자주 왔기 때문에 할아버지들 모시고 와갖고 공작새 꼬리 펴는 아주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는 아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었는데, 하여간 그때도 그 영장류들 우리 앞에 가면 숙연해지더라고요. 참 나랑 닮았는데 어쩌다가 쟤는 어디 사는 애인지는 모르는데 여기 붙들려 왔을까. 그런 다른 동물 들여다보면서 그런 공감대가 전혀 생기지 않는데, 사자를 보든 뭘 보든. 근데 원숭이나 유인원 우리에 가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야, 쟤는 어쩌다가 여기 와 있을까? 쟤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서 아마 생물학자가 되고 동물행동학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언젠가는 내가 내 사촌들을 연구하리라. 그걸 늘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스미소니안 열대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가 있을 때도 거기 영장류 연구하는 사람만 나타나면 난 내 연구 접어두고 그 사람들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인구다 박사님도 이제 만났겠다, 영장류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일본 교토대학 영장류 연구소에 이제 가서 보고, 거기 교수님들하고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연구소를 만들었느냐 뭐 이러고, 어느 해 갔는데 그때가 마침 구다 박사님이 일본 방문하는 타이밍이었어요. 거기서 또 만난 거예요. 그 행사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좀 하면 좋은데. 그래갖고 그 일본 마츠사와 교수한테 구다 박사님한테 한국에도 좀 가면 안 되냐라고 좀 물어봐 달라고. 네가 물어봐. 아니 난 아직. 근데 네가 물어보지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라 그래. 그랬더니 자리를 그냥 후다닥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쭈삣거리면서 혹시 일본까지 오시면 한국 뭐 비행기 타면 1시간 조금 더 걸리거든요. 한번 이렇게 들렸다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구다 박사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수행비서한테 우리 어떻게 한국 저 일정에 넣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2년, 3년에 한 번씩 이제 쭉 오시게 된 거죠. 구다 박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한국에 와봐야 우리는 뭐 준비된 게 별로 없던 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그 아시아 투어에 우리를 빼놓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넣어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이제 오늘날 해본 거예요. 구다 박사님 우리 다 알지만 굉장히 고수잖아요, 사실은. 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 국가, 동아시아 우리 주변 국가에 제인구달 연구소 지부가 다 있어요. 전부. 한국만 없는 거죠. 이렇게 해마다 오시는 이유가 무언의 압박이구나. 너희도 빨리 만들어. 그걸 이제 어느 순간부터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부를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뜻밖의 굉장히 보수적이고 뜻밖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데가 있거든요. 남의 나라의 어떤 연구소에 지부를 만든다. 그러면 그거 왜 우리 돈 들여서 해줘야 되는데? 누가 꼭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부를 만들어 봐야 이걸 과연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가 재구달 연구소의 지부 역할을 담당하면 어떨까.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재단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갖고 생명다양성재단이 탄생을 한 거죠. 생명다양성재단도 운영하는 게 어려웠어요. 이게 지부 운영하는 거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공익재단을 운영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더군요. 그래서 하여간 뭐 그동안 어려운 길을 한 10년 걸어온 것 같네요. 저는 뭐 우리 재단이 그동안 해온 일들 중에 어느 거 하나 자랑스럽지 않은 거 없어요. 재단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 처음에 초창기 멤버들에게 뭐 당부라고까지 할 건 없는데 약간의 그 뭐 생각의 기준이랄까 뭐 그런 걸로 그냥 이렇게 뭐 적어서 준 게 아니라 그냥 얘기로 한 게 하나 있어요. 운동단체는 만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미 우리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뭐 해서 그 시위도 하고 뭐 정부 정책에 그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그런 단체들은 제법 많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 또 개인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의 대표까지 해본 사람이고 그런 단체 활동이 갖고 있는 중요성, 의미 다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굳이 그런 학자로서 그런 단체를 꼭 또 하나 더 만들 이유는 없어 보인다. 환경운동연합 대표하던 시절에도 그 연합 식구들을 되게 내가 불편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툭하면 정부에서 무슨 얘기만 나오면 우린 거의 자동 반사 수준으로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이제 찾아와요. 왜 반대하시냐. 그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 설명이 학술적으로 논리가 좀 부족할 때가 많아요. 왜 중량천에 뭐 저쩌고 하면 안 된다를 얘기할 때 그렇게 하면 생태계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저 학술적인 근거를 찾는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는 많은 경우에 뭐 환경운동연합 대표라 그러니까 무슨 환경 문제만 터지면 기자들이 여길 카메라 들고 확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그럼 난 늘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연구비 주고 10년만 기다려달라. 그럼 내가 답을 찾아서 얘기를 해주겠다. 오늘 저녁 뉴스에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게요. 10년 정도 연구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날 그래서 이제 돌려 세워서 보내면 그날 저녁 뉴스에 나보다 훨씬 젊은 무슨 연합의 젊은 청년 운동가가 저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생태학적으로 이렇게 탁 설명을 해요. 그러면 나는 평생 생태학 연구를 했는데 저런 것도 난 모르고 사네. 저 친구는 어떻게 답을 알까? 그런 얘기를 환경운동연합 이제 식구들한테 늘 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헛발질을 하다 보면 시민단체가 전체 시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게 되는 거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함부로 답을 내지 말고 진정으로 이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거를 학문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으쌰으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대표님이 저 수업을 좀 해주시죠. 근데 내가 그럴 시간은 없고 근데 그런 걸 겪어온 사람이 우리 생명다양성재단이 그냥 번번이 시위하고 하는 그런 단체로
그냥 등장한다는 건 난 별로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그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없는 돈에 연구단체들 지원해주는 일 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해왔고, 어떻게 보면 교육에 더 큰 신경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뭐 가끔, 시위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드럽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도 시민들과 함께 운동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몇 번 했잖아요. 그건 또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제일 그래도 생각나는 행사가 동축반축이었어요. 나는 처음에 저한 식구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그 준말을 딱 듣고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뜻을 알고 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운도 있고 동축반축, 뭔가 이렇게 힘도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게 참 그래도 우리 몇 년 하면서 호응이 참 좋았잖아요. 지나치게 피켓을 들고 뭐 거리를 행진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조금은 즐겁게 축제스럽게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10년 이렇게 되돌아보면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고난의 시간이었잖아요. 재단을 설립한 사람의 심정으로는 정말 이렇게 살을 내는 듯한 그런 심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월급을 못 줄 상황으로 자꾸 가고, 이게 무슨, 그때 제가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제법 여러 일을 했고, 하는 일마다 그런대로 성취도 좀 거뒀고, 사회에 무슨 새로운 개념도 소개하고 경종도 울리고 뭐 이런 일을 제법 그래도 성공적으로 해왔는데, 와, 이놈의 공익재단 운영하는 건 나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인지 내가 미처 몰랐다. 이제 그런 토로를 했었는데 참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순간은, 아니 제대로 월급도 못 주고 있는데 재단 젊은 친구들이 그냥 월급 못 받아도 일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건 진짜 그냥 막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제 그래도 거쳐왔고, 뭐 지금은 우리가 굶지는 않는 정도는 된 거잖아요. 그래서 참 고맙고, 사실은 우리는 어느 무슨 뭐 거대 기업에 이렇게 후원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재단도 아니고, 정말 십시일반 많은 일반 후원자들이 작은 돈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구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10년을 맞이하면서 94일생으로 살아남았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사실은 재단을 만들 때 아까 뭐 어떤 생각으로 재단을 만들었느냐 그랬을 때 설명하지 못한 나만의 약간의 이유가 마음 한구석에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어쩌다가 저는 이제 생물학자로 평생을 살았는데 참 장사 안 되는 연구만 하고 살았거든요. 다른 생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그런 거
사회에 금방금방 기여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일들을, 중요한 연구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연구비도 많이 받아서 하고. 나는 하여간 연구비도 못 받는, 그리고 뭐 10년을 해도 논문 제대로 반듯한 논문 쓰기도 힘든, 하필이면 그런 연구를 내가 참 평생 했을까 참 한심해요. 그러니까 연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참 어렵게 제가 지금 이제 가치 연구는 거의 이제 30년을 향해 가고 있는 거고, 긴팔 원숭이 연구도 15년이 넘었고, 이제 돌고래 연구도 10년 이상 이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는 연구마다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퇴임을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정작 내가 퇴임했을 때,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이런 연구들이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그동안은 뭐 정부에서는 연구비를 못 받았더라도 어떻게든 뛰어다니면서 다른 데서 어느 뜻 있는 기업가가 좀 도와준다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꾸려왔는데, 내가 정말 손을 놓고 집에 가고 난 다음에도 이런 연구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 많더라고요. 물론 뭐 후학 중에 그런 면에서 나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면 훨씬 잘 되겠죠. 평생 제일 못한 일이 이렇게 뭐 돈 끌어오는 거를 내가 참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그러면 내가 사라지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십몇 년씩 했던 이런 연구들이 그냥 문을 닫는 거 아닐까, 그 걱정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재단을 잘만 운영하면 재단에서 그야말로 다른 나라의 어려운 연구자들 우리가 큰 돈이지만 돕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내가 벌려놓은 이 연구들도 재단에서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이렇게 후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가 사실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재단이 제가 벌려놓은 그런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후원한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도움 준 적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10년 어떻게 들으면 좀 가당치도 않은 꿈이겠지만, 재단이 지금보다 훨씬 후원금도 많아지고 훨씬 풍족해져서 제가 벌려놓은 그런 연구 프로젝트들도 좀 넉넉하게 후원해주고, 뭐 눈표범 연구하는 누군가도 계속 도와주고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어떨까 꿈꿔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못할 것도 아니잖아요. 초창기에 제 꿈이 한편으로는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종종 홀대받는 그런 자연에 관한 기초연구, 그런 연구자들을 돕겠다 하는 게 내 꿈이었기 때문에 지난 10년은 정말 소규모로 우리가 해왔다 그러면 앞으로의 10년에는 조금은 풍족하게 그런 현장 연구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재단을 설립하고 설립할 때도 주변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경고성 발언을 했었고요. 설립하고 몇 년째 이제 되게 힘들어하니까 거 봐라 내가 그런 얘기 했잖냐 뭐 이런 얘기, 그 얘기들을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말로 한마디로 축약하면, 야,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냐.
네, 몰랐어요. 솔직히 저는 제인 그달 선생님 이름만 이렇게 내걸면 그냥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그냥 막 금반지 빼듯 막 뭘 후원해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게다가 어려워지니까 참 남한테 이렇게 구차한 소리 하는 거를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격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기업의 회장님들 이렇게 이제 만날 기회가 되면 부탁을 드려봤어요. 그러면 뭐 기업 회장님들은 호쾌하게 너 최 교수 도와야지. 저 담당자 불러가지고 우리 최 교수님 좀 도울 길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뭐가 되는가 싶어갖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담당자들끼리 만나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기업은 자체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 기업의 재단의 작은 하청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건 아무리 해봐야 일만 하는 거고요. 그 일하는 비용을 우리가 얻는 거지 재단 식구들의 인건비를 확보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기꺼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 뭐 그렇게 좋은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고 기꺼이 그 돈을 저에게 이렇게 기부해 주신다는 게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저희들 허투루 그 돈 쓰지 않을 거고요. 정말 소중하게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고 살만한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저희들이 제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한번 저희도 더 좋은, 더 큰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